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창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가 기능의학 검진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의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요. 정상은 공복혈당이 100, 식후 2시간에 140 이하일 때 저희가 이제 정상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당뇨는 공복혈당 126,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일 때 당뇨라고 진단을 붙이죠. 그 정상과 당뇨병 사이의 그 간격 사이에 있는 경우를 당뇨 전단계로 진단을 합니다. 당뇨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요, 첫 번째 위에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뇨가 진행되는 상황을 도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빨간색의 선이 혈당입니다. 이 빨간색의 선이 올라가는 것을 당뇨라고 할 수 있고요, 정상 당뇨 전 단계, 2형 당뇨로 진행되는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빨간색의 당뇨 그래프가 올라가기 전에 인슐린, 파란색의 인슐린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전에 검정색으로 표시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먼저 증가가 됩니다. 건강검진 등을 할 때 당뇨인지 아닌지의 유무는 공복혈당이 올라갔을 때에서야 내가 당뇨다, 식사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정보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당뇨가 진행되는 것은 그 전에 공복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당뇨를 잘 관리하는 방법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부터 미리 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의 원인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슐린이죠. 인슐린의 분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인슐린이 잘 작용하지 않는 것이 1번에서 3번까지 이유가 되겠고요. 네 번째, 분해되는 지방의 양이 늘어나는 것도 당뇨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근육에서 당을 에너지원으로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 여섯 번째, 간에서 당의 생성이 늘어나는 것. 일곱 번째, 뇌에서 식욕이 너무 늘어나는 것. 또한 아침에 이런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당의 섭취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 또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 여덟 번째, 대장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밸런스가 깨지는 것. 또한 장에서 당의 조절에 관여하는 GLP-1이라는 물질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홉 번째,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기는 것. 열 번째, 위장과 소장에서 당의 섭취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당의 흡수가 늘어나는 것. 11번째, 콩팥에서 당의 재흡수가 늘어나는 것들이 모두 혈액 내에서 당을 올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당을 올리는 원인은 우리 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양한 장기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물 위로 이제 드러난 부분이 당뇨로 진단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뇨로 진단된 그 환자분의 수보다는 그 물 아래에 있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수치가 더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걸 보면 13,700에 당뇨 전 단계 3만 이래 되듯이,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후에 당뇨를 치료하는 것보다 이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되돌리느냐, 이것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뇨 전 단계의 경우에 우리가 건강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운동을 적절히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이 당뇨 전 단계에서 40에서 70%가 이 당뇨 전 단계를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의 사항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걸 건강하게 되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의 발병 원인을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런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의 기능의학 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일명 POPS, 팝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팝스라는 그 환경 오염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우리 호흡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지방 세포에 침착이 되고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팝스가 늘어나면, 체내에서 늘어나면 만성적으로 피로해지고 내분비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이다라는 것이 논문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와 관련이 되는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수은, 비석, 카드뮴, 납, 그죠? 이런 중금속들이 이제 당뇨의 발병 인자로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으로서 포탈레이트, 비스페놀 A, 그리고 PCB,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당뇨 발병 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초미세먼지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한때 초미세먼지가 이슈가 된 적이 많이 있었죠. 이런 그 초미세먼지들이 당뇨의 발병 원인이 된다는 논문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당의 섭취가 많아지고 운동을 적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불리는 당 독소도 인슐린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인슐린이 잘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점차 몸이 당뇨로 변해가는 데 중요한 원인 인자로 작용이 됩니다. 환경 호르몬인 팝스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었을 때 이것이 장으로 배설이 되어야 되는데요. 장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소장에서 대변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95%가 재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환경 호르몬이 함유된 음식이나 물을 먹었을 때 장이 건강한 사람보다 재흡수가 자꾸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몸을 계속 도는 거죠. 재흡수되고 재흡수되고 재흡수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더라도 내 몸에 축적되는 환경 호르몬의 양이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나쁜 사람은 당뇨의 리스크가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당뇨와 호르몬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당뇨의 발병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 인자가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는 코티졸이 증가되는 환경이 될 때 그 상황에서 비만이라든지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그리고 부신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의 작용에 의해서 당뇨병이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뇨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몸의 호르몬의 작용은 하나의 호르몬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각각의 호르몬들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서로 이 화살표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호르몬들이 서로 영향을 상호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호르몬들이 건강해야 당뇨가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당뇨병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오각형의 기능의학 검진을 통한 당뇨병 환자들의 원인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 오각형을 위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병 환자의 염증이라든지 호르몬 불균형, 당 독소나 산화 독소, 그리고 대사 기능이 어떠한지, 그리고 뇌 기능의 불균형은 없는지, 이 전반적인 사항을 통해서 당뇨병으로부터 건강해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가 기능의학 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희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